자, 교재에는 681페이지 특수한 증거 방법을 봅니다. 첫 번째, 사진의 증거 능력. 자, 성격 보죠. 사진은 신용성 증거 가치가 높은 증거 방법이지만 인위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 사진을 비진술 증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술 증거로 보아서 여기에 전문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 양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본으로서의 사진, 그 다음에 진술의 일부인 사진, 현장 사진,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시험은 판례입니다. 판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본으로서의 사진 볼게요. 자, 얘가 나와 있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이 사진, 공갈 문서를 복사한 사진, 이 사진들을 증거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별표가 많이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거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문자를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험악한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상대방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관련된 조항인데요. 자, 검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이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그 자체를 법정에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휴대전화기 자체는 뭐다?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등 문제가 안 되죠. 일단 끊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 휴대전화기에 뭐가 있다고요?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쵸? 이 휴대전화기 화면, 그 문자 정보가 저장된 화면을 촬영한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수가 없거나 제출이 곤란할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검사가 휴대전화기 자체를 제출했을 때는 굳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전화기 자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서도 증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증거로 쓴다는 것은 휴대전화기 자체를 내지 않고, 그쵸? 이것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사진만을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사진이 증거로 쓰려면 휴대전화기 자체를 일단 법정에 제출하지 못할 것, 이런 말입니다. 그쵸?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그 사진에 나타난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나타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똑같을 것, 이런 말이에요. 그쵸? 똑같을 것.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게 같다면 그 휴대전화기 자체에 저장된 정보와 사진에 나타난 그 정보가 똑같이 일치한다면 뭐다? 이 사진에 대해서 증거로 써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판례 2번 볼게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그 내용의 공소장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문자 정보가 이 증거가 될 때는, 그렇죠?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310조 2 이 정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문 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죠.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이 문자 정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판례이고, 3번이 사진인 것이고, 그쵸? 문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검사가 문자 정보가 저장되는 휴대폰을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휴대폰에 저장된 그 문자 정보입니다. 그쵸? 문자 정보, 이것은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자 정보는 뭐다?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310조 2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사진이라고 했어요. 사진은 바로 여기 위에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요 사진에 대해서는 뭐다? 똑같은 논리로 1번, 2번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번의 요건, 2번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휴대전화기를 제출했거나 휴대전화가 아닌 사진을 제출했거나 네, 한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 사진에서도 뭐가 적용된다?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10조 2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성립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 손치더라도 310조 2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쓴다 못 쓴다? 증거로 쓴다 이런 말이 사진 자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진술의 일부인 사진일 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자, 사진이 진술 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검증조서나 감정서의 사진이 첨부가 되었을 때 그 이해가 되죠. 자, 이때 사진은 진술 증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 증거인 검증조서와 감정서는 일체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 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하에서 판례 보시면 판례가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판례 보시게 되면 여기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다는 말 나와 있죠. 2번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그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다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밑에도 보시면 다 요 판례도 그런 판례입니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첨부가 되어 있을 때 이 첨부가 된 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자, 밑에 보시면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장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현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의 흔적을 인정할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체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쓴다 못 쓴다? 증거를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인 세모 쳐보세요.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세모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도 여기 부인 세모 쳐보시고 밑에도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사진 영상에 대해서 피고인에 의해서 그 진술 재현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밑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고 한다면 역시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위에 것도 못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여기도 부인이죠. 그렇죠? 진정함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인이란 말이에요.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현장 사진 볼게요. 자, 범행 장면과 그 전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독립적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해가 나와 있죠? 범행 현장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의 영상 부분 또는 시위 현장 사진 등이 그 예인데요. 이 판례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이 판례는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페이지 620페이지 위법 수집 증거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판례긴 한데요. 여기서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그랬어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된다?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 단속. 우리 고속도로 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무인 장비 많이 보죠. 그쵸? 그때 마지막 줄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요 사진은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 그쵸?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됐고 녹음 테이프 갑니다. 자, 녹음 테이프는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진 과학적 방법이지만 역시 조작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제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 녹음부터 볼게요. 자, 읽어보시고 자, 증거 능력을 보면 자, 진술 녹음은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와 그 기능이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진술 녹음은요, 진술 서류가 진술 테이프에 대체된 것을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진술 서류가 진술 테이프로 대체가 된 것을 불가하기 때문에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다?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은 원 진술이 행하여지는 이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에 따라 다른가 하면 그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적는 거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가 피의자
진술을 녹음했다면, 녹음을 떴다면 몇 조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312조 1항하고 312조 2항이죠. 2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성립의 진정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똑같이 피의자 진술을 녹음 떴다면 그때는 312조 3항에 따라서 내용의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검사, 사법경찰관이 만약에 피고인이 아니고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진술을 녹음 떴다면 몇 조에 따라 처리한다? 312조 4항이죠. 4항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인이 녹음 떴다면 그때는 313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313조부터 313조를 준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여기 사인이 녹음 떴을 때 313조 분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사인 나오죠. 그쵸? 사인이 녹음 떴단 말 나올 거예요. 이 사인이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여기 313조 1항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 밑에도 이 사인이 녹음 뜬 거 나오죠? 그랬을 때에 요 중간에 가보면 이 313조 1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료 교사가 녹음 뜬 거 나와요. 이것도 사인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313조 1항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313조 문제예요. 313 녹음 뜬 부분이 313조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인이 녹음 뜬 게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자 서명 날인 여부 볼게요. 녹음 테이프는 원래 서명 날인이 적합하지 않은 증거 방법이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 진술이 원 진술자의 음성임이 확인되고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설이자 판례입니다. 자, 됐어요. 자, 밑에 판례 보면 녹음 테이프는 진술 녹취서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쵸? 그게 어디야? 여기 나와 있잖아.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 진술에 서류라는 서류와 그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는 뭐다? 진술 녹취서에 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자, 판례 볼게요. 밑에 거. 녹화 테이프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여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또는 진술의 내용을 녹취서로 작성한 다음 검증조서 일부로서 첨부를 하였다면, 그쵸? 그 밑에 테이프의 녹음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는 그 밑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쵸?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피고인이 그 테이프로 증거를 할 수 있으면 동의하면 좋아요. 동의하면 증거 동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311조에서부터 315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그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요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별표 쳐볼게요. 밑에 것도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볼게요. 됐어요? 됐어요? 자, 제가 지웁니다. 이거 색깔 칠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걱정되는데 여러분 또 같이 색깔 칠했을까봐. 자, 제가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보세요. 일단 별표 칠게요. 밑에 거 별표 치고요. 자, 갑니다. 자, 사인이네요.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떴다고요. 녹음 뜬 이 녹음 테이프는 밑에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요거와 다를 바 없죠. 같다는 얘기죠.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해주면 증거로 쓰면 돼요.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앞에 나와 있는 여기 311조부터 315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한다면 첫 번째 이 녹음 테이프가 원본일 것. 원본 동그라미. 두 번째는 이 사본인데요. 이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돼요.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그래서 인위적 개작이 없는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녹음 테이프, 사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 피고인이 부인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첫 번째, 원본일 것. 원본이 아니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두 번째, 이 313조 1항에 따라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것. 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것. 이 두 가지 첫째, 둘째 요건을 갖췄을 때 요 사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증거 능력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자, 밑에 건 똑같아요. 밑에 것은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이와는 달리 여기가 있지?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볼까요? 요 사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 그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다?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313조 1항에 따라서 313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본일 것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다는 게 생략되어 있다. 당연히 빼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와는 달리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자, 상태 확인이죠. 상태 확인. 이 상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상태 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면 그때는 위 법리가 적용이 안 돼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법리인데? 이거. 원본일 것. 원본이 아니면 원본 그대로의 사본일 것. 그리고 밑에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것. 이게 여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 여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때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고 그때는 뭐다? 그때는 여기 311조에 따라서 311조가 뭔데요? 여기잖아. 법원이 검증을 결과한 법원 앞에서 법원 면전조서죠. 법원 면정조서. 법원 앞에서 기재된 검증조서. 그쵸? 검증조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311조에 따라서 100%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떨 때? 요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때. 자,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요거를 받으시고요. 위에 것은 여기를 받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밑에 거.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 이것도 선생이에요, 선생.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북한을 찬양 고무 발언했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몰래 녹음을 떴어요. 녹음을 떴다. 누가? 이 동료 교사가 녹음 떴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피고인은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죠?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했다는 것은 자기가 북한을 찬양 공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인 피고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녹음 테이프가 313조 1항에 따라서 원 진술자, 이 얘기를 누가 했죠? 학생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 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서 요 내용이 자신들이 말한 이 학생들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하는 점이 인정될 때 이것은 뭐다? 이 녹음 테이프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다음. 자, 녹음 테이프의 검정 조서의 기재 중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이 녹음된 부분이에요. 사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 똑같죠?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거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면 동의하지 않겠지? 동의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형소법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그 밑에 자,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동그라미 1번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뭐가 부여된다?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다음 자 똑같아요. 녹음 테이프 나와있죠? 원본이거나 원본과 똑같은 사본일 것 그리고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자 원본이거나 원본 똑같이 복사된 사본일 것 이것이 증명될 때 입증될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거 똑같아요. 여기까지요. 똑같아요. 자 녹음 테이프 나와있죠? 여기 원본일 것 그 밑에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이것이 증명될 때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이렇게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이 증명되었을 때 이것을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에 거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1 플러스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 또는 중단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이것만 갖고서는 증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이것이 인정되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단순히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 단순히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것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을 함부로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또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는 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 없어 이게. 요걸 좀 적어 두시라고. 녹음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라 당초 이걸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나요? 지울게요. 자, 볼게요. 이 사건 녹음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었어요. 원본이 아니었다. 앞에서 뭐라 그랬죠? 앞에서 여기 원본일 것. 원본이 아니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이런 말이야. 이것이 되었을 때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원본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본이 아니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본이 아니라고요. 당초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했다는 말은 그대로 옮겨 베꼈다는 것이 전사예요.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 절차를 진행해서 녹음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
녹취록의 기자와 일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앞에서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또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했다 손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베껴 쓴 사본일 것일 때 그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녹취록의 기자와 일치했다라고 하는 점, 그 진술자의 음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별표 쳐보세요. 자, 밑에 판례. 자, 원본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됐대요.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이때 또 디지털 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래서 증거로 못 써요. 그 밑에 부동했 당연히 이 사람 피고인은 부동의하죠.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쵸? 당연히 부동의를 해요. 자, 이때 이 녹취록 어디 있지? 여기 녹음 테이프,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이죠. 요 녹취록의 작성에 토대가 된 원본 녹음 테이프의 증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31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했다고 한다면 313조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판례인 것입니다. 됐고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 1번 판례. 어떠한 사건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던 후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뭐뭐했던 사건인데요. 요 밑에 보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됐다고 했죠. 그쵸? 이것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여기 이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그쵸?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거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 증거 동의는 있었지만 여긴 있었지만 요 밑에 재녹음된 CD, 녹음 테이프 녹화 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던 사건인데요. 보이스펜 자체에는 증거 동의를 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던 사건인데 이때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보이스펜, 녹음 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한대요. 일치하고 그것이 특히 신빙할 상태, 특신 상태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때는 뭐다?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특히 1번이 잘 나와요. 요것이 일치했다. 단순히 이 음성임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됐죠? 그리고 앞에 것도 잘 나온다 그랬어요. 요 판례도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현장 녹음은 됐고 판례가 없으니까 출제가 안됩니다. 자, 비밀 녹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통비법 할 때 거의 배웠던 것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조 규정이 위반해서 얻은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고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타인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떠서도 안되고 청취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됐죠?
자, 판례 다 봤던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서요. 자, 먼저 수사기관의 비밀녹음. 요거 판례가 있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수사기관이 일방의 동의를 얻고 감청했다. 일방의 동의만 얻었지 타방의 동의 못 얻었어요. 불법 감청이 된다는 것이 판례죠. 판례. 요거 몇 페이지에서 배웠지? 페이지 231페이지 하단 맨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돼요. 자, 사인이 비밀 녹음한 거 일방 당사자의 녹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일방 당사자, 대화 내용의 당사자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이건 통비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있죠. 그쵸? 밑에 판례가 그거죠. 통비법이 중요하게 다뤘잖아. 그쵸? 그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그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이건 당사자끼리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녹음 떴다 할지라도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자가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이 제3자는 누가 들어와요? 수사관이 들어와요. 수사관 포함. 이거잖아. 그치? 수사기관이 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일방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타방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 떴다고 했을 때는 통비법 위반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제3자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고 일방의 동의만 얻고 타방의 동의를 못 얻었다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때는 위반이 돼요. 위반. 됐죠? 다 배웠던 거 앞에서. 그쵸? 자, 밑에 것도 보시게 되면 역시 제3자가 몰래 녹음 떴 겁니다.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떴다. 누가? 제3자가요.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요거 뭐다? 통비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증거 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들 간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누가 녹음했어요? 제3자가 녹음 떴어요. 이 피고인들의 두 사람 쌍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 떴다고 했을 때 동의 없이 녹음 뜬 것은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비디오 테이프 나왔네요. 이 비디오 테이프도 뭐하고 똑같아요? 녹음 테이프랑 똑같아요. 녹음 테이프하고 똑같은 그 증거 능력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몰래 촬영했어요. 대화 내용을 녹음 떴다고요.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겠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면 똑같다니까요. 원본이거나 그렇죠?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거나 또 뭐 310점제 1항에 따라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 이것이 인정될 것.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장 매체. 자,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증거로 쓰려면 동일성이 인정되고요. 압수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됐을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해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일 때 똑같아요. 동일성이 인정될 것. 밑에 뭐뭇이 담보될 것. 그러면 증거로 써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역시 진술 증거로 쓰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역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13조 1항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됐을 때 안에서 증거로 쓰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전문 보시고요. 밑에 겉함기 꼽니다. 겉함기. 겉함기. 우리 맨 앞에서 겉함기 조금 배운 적 있죠? 자, 허용성.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증거로 못 써요. 동의를 받았다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학자들 얘기고요. 동의받지 않았다면 안 되고요. 증거능력 문제인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이 없고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면 그때는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겉함기가 사실이라면 겉함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 자백하겠다. 자백하겠다. 이러한 약속하에 얻어진 자백. 이거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요거 페이지 631페이지 판례가 하나 있죠. 거기 참조하시면 돼요.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진술거부권도 적용된다는 것이고. 자, 됐네요. 다음 페이지. 이 겉함기에 대해서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 상태가 변동될 것, 일어날 것. 두 번째는 그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작용을 일으켜야 될 것. 세 번째는 그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피 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가 정확히 판정될 것.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장치여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체 어려운 거 없죠? 자, 밑에 판례. 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했대요. 동의했다고 한다면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책에는 여기 2항 되어 있을 거야, 2항. 근데 그것이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이게 87년도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2항을 3항으로 바꾸세요. 그 과거에는 2항 조문이었는데 오늘날 개정된 법에 따르게 되면 이게 3항 조문입니다. 313조 3항에 따라서 증거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도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동의했다면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어디 나와 있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게 판례라니까요. 자, 됐고. 다 끝났죠? 여러분 책에는 하나 더 있을 텐데요. 그 하나, 밑에 하나 더 있잖아, 판례가. 그치? 근데 그것은 앞에서 배웠어. 우리가 페이지 631페이지 가면 똑같은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건 삭제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책에서는 제가 삭제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